일단 오늘 할 거 상등식 얘기 나오고요. 나머지 정리 얘기 나오고요. 뭐 해야 되냐? 인수 정리 얘기 나오고. 조립제법은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도 다음 시간에. 네, 요거 딱 세 가지만 할게. 근데 항등식은 우리 중1부터 시작해서 계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식의 종류 중에 방정식이라는 거 있었고 항등식이라는 거 있었고 얘네 둘의 차이점 가장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은 양변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열쇠를 꽂아서 돌아가냐 이 열쇠를 꽂아서 돌아가냐 뭘 넣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 만약에 0을 넣어봐. 그러면 양변이 1은 5다. 말도 안 되는 식이 돼버리고 성립하려면 뭘 넣어야 될까? 뭐 4를 넣어보면 8 더하기 1, 9는 4 더하기 5, 9다. 이런 식으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다음 항등식은 생긴 모양만 봐도 느낌이 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좌변 우변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넣든 0 넣으면 1은 1이다. 1 넣으면 3은 3이다. 뭐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9다. 항상 값이 일치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음.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 풀 때 불길한 징조. 하나에 거의 한 500원씩이야. 아껴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등식이 있어. 근데 이 식 항등식이래. A 뭐게? 2, B 뭐게? 5, C 뭐게? 7. 왜? 항등식은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된다고. 그래야 x에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항상 식이 성립하게 된다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정리 얘기는 문제 풀면서 할게. 항등식 문제 먼저 풀자. 첫 번째 1번. 항등식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대놓고 항등식 세 글자 알려주는 문제 잘 없고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한다고. 이 문제에서도요. 첫 줄 읽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잖아. 그럼 이 말 항등식이라는 의미. 항등식이면 가장 큰 생김새 특징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야 된다. 얘 묶여 있어서 잘 모르겠어. 풀러. 더 쉬운 방법 없어요? 이게 최선이야. 풀러. 근데 전개할 때 이거 딱 봐도 3차식 될 거잖아요. 3차, 2차, 1차 상수항 내림차순으로 미리 자리 깔아놓고 전개해서 cx제곱 12x 플러스 b bc x 12b 요렇게 풀어주시면 간편합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비교하자. 3차 계수 1, 1 같은 거 맞고 2차 계수 a, b 플러스 c 이 값이 a라는 의미. 다음 얘는 1차 항이 없는데요. 이 값이 0이라는 거겠지. 그 다음 상수항 이 값이 마이너스 48. 네, 이렇게 하면 B 구하고 그 다음 C 구하고 그 다음 A 구해서 전부 다 더하는 건가요? 네, 더해줄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럼 3번. 이 fx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이 뒤에 오는 우변 x에 내가 넣은 숫자를 전부 다 대입시켜 줄게 라는 의미였어. 근데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x 대신 이번에는 x 플러스 a를 넣었더니 이런 식이 성립한대. 아 진짜? 넣어볼게. 첫 줄에다가. 무슨 의미냐면 첫 줄에 x 대신 x 플러스 a를 넣는 순간 여기 있는 x가 전부 다 x 플러스 a로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함수의 작동 원리입니다. 내가 넣은 대로 바뀌어. 내가 x 대신 x 플러스 a를 넣었어. 내가 넣은 대로 값이 바뀌어.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첫 줄과 둘째 줄 전부 다 좌변이 f, x 플러스 a, f, x 플러스 a 같잖아. 그 얘기는 우변끼리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다. 근데 이 상태로는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 없어. 정말 슬프게도 다 전개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해볼게. 그러면 x 플러스 a 세제곱부터 전개 갑니다. x 세제곱 3ax 제곱 3a 제곱 x 플러스 a 세제곱. 제가 지금 뭐 한 건지 이해될까요? 이거 세제곱 전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4 곱하기 x 플러스 a 제곱 이거 써볼게. 근데 차수 맞는 애들끼리 같은 세로줄에 써볼게. 그러면 이 값이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세요. 4x 제곱 8ax 4a 제곱 요거 전개한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랑도 분배해서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요렇게. 지금 첫 번째 줄 다 풀러 헤쳐서 정리한 겁니다. 이거 좀 깔끔하게 써볼까? x 세제곱 3a 플러스 4x제곱 얘네 둘 개수 묶은 거임. 그 다음은 3a 제곱 플러스 5ax. 다음 상수항 왜 이렇게 길지? 요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줄이랑 개수 비교해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7, 이 값이 b. 그러면 굳이 여긴 넣어볼 필요 없다. 이거 푸느니 이거 푸는 게 쉽잖아. 1차 방정식 푸는 게 2차 방정식 푸는 것보다 쉽잖아. a 구해주시고 그걸 집어넣어서 b 구해주시고 해주세요. 네, 됐나요? 4번 갑니다. 3번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하나 전개해서 풀 수 있었어. 근데 4번을 딱 봤더니 진짜 개토 나오게 우변이 왜 이렇게 길지?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전개해서 풀어야 되나? 약간 가슴이 막막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귀찮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까 내가 항등식이 뭐라 그랬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항상 좌변 우변 같아지는 애라고 했잖아. 이거 항등식이야. 얘를 식정리하면 좌변 우변 같아져. x에다가 적절한 값 대입시켜보면
A랑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C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넣어보고 싶은 숫자 있어? 약간 아무거나 솔직히 넣어봐도 돼. 근데 좀 이렇게 쉽게 쉬운 길 돌아가자면 이쁜 애들. 뭐가 예쁘냐? 없어지는 애들이 예뻐. 1 넣으면 이 항이 없어지잖아. -3 같은 거 넣어도 이 항 없어지잖아. 아니면 0을 넣어도 된다. 기준은 대입시켰을 때 항이 사라질 만한 애들. 0 한 번, 1 한 번, -3 한 번. 총 3번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서 0을 넣는다는 건 모든 x에 0을 다 넣겠다는 거다. 그러면 0, 0 넣어서 좌변은 3만 남고 우변은 첫 번째 없어져. 세 번째도 없어져. 0, 0, -3b만 남네. 오, 뭐야. 완전 쉬워. 뭐야. b가 -1. 오, 좋은데? 이 방법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갔지? 아까 전에는 이 수치 대입법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뭘 넣어도 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못했어. 근데 지금은 이쁘게 1 넣으면 사라져. -3 넣으면 사라져. 이게 눈에 쏙쏙 보이거든. 1 해볼게요. 1, 1, 4는 나 틀리면 말해줘야 된다. 근데 나 계산 잘 틀리거든. 1 넣으면 없어지고 1 넣으면 4C만 남음. 그럼 C는 1. 마지막 -3을 넣어볼게요. 9, 2, 18 풀 3, 풀 3 3 없어지고 -3, -3 3, 4, 12 12A 24는 12A. 그러면 A는 2. 오케이. 완전 간편한 방법이 있었네. 이런 걸 가지고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처럼 다 전개해서 풀러 헤쳐서 비교하는 거 개수 비교법.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법을. 그러면 6번도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물론 하나하나 전개해서 비교해도 돼.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대입을 쏙쏙 시켜봤더니 이게 훨씬 간편한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럼 여기도 적절한 값을 막 집어넣어 볼까? 근데 넣는 기준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좋다. 그러면 느낌 오는 게 -2라든지 여기다 넣으면 0 되게 2라든지 요런 숫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 해볼게요. -1을 넣으면 -2는 0. 그럼 4A 플러스 B는 16.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 다음 2를 대입시키면 없어지네. 4A 플러스 B는 0. 요런 식을 뭐야? 나 뭐 틀렸지? 여기 플러스 8인데. 잠깐만. 스톱. -2 넣으면 -8. 4A 플러스 8 플러스 B는 0. 4A 플러스 B는 0. 2 넣으면 뭐야? 2 넣어도 똑같아? 8 4A 마이너스 8 플러스 B는 0. 똑같이 나오네, 식이. 에반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전개해야지. 얘네 한번 전개해볼게요. 합차. 그 다음 cx 플러스 4 곱하는데 곱하면 얘가 1x 세제곱 된다. c가 1.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아, 얘 수치 대입법 못 쓰는 애였네. 개수 비교법 가야 되는 애였다. 네, 요렇게 하니까요. C1인 거 나왔고 A4 B 마이너스 16 요렇게 풀어줘야 됐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써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 하나 써보고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아, 난 이게 더 좋은데 이것만 쓸 건데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넘어갑니다. 해봅시다. 이번에도 나는 수치 대입법이 간편하고 좋은 것 같거든. 수치 대입법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 넣어보고 싶은 숫자 있어? 왜냐면 이게 4차식이나 되는데 얘네 둘 곱하면 3차잖아. 그럼 px가 1차식일 것 같아. 3차, 1차 곱해야 4차 나오니까. 근데 이미 미지수가 a랑 b 두 개나 있는 상태에서 이 px를 뭐 그래서 이렇게까지 놓는다면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으면 그냥 전부 다 0이 돼서 사라지니까 px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0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다시 얘기해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려면 x에 뭘 넣어야 되지? 루트 5?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x제곱 자체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거야. 물론 x에 루트 5 넣는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집어넣으면 이번에도 좌변은 0, x제곱이 5니까 x 4제곱은 25, x제곱에 5 넣으니까 플러스 5a 플러스 b. 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5. 요렇게 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해서 마이너스 24. a가 마이너스 6, b가 5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8번 뭘 구하라고 하냐면 P2를 구하래. 근데 여기는 P2만 있는 게 아니고 좌변에 이상한 애들이 막 곱해져 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어차피 P2를 구하려면 X에 2를 대입해봐야 그런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잖아. 이 상태 그대로 통째로 대신 A에다 마이너스 6 넣고 B에다 5 넣은 상태에서 x에 2 대입 한번 시켜볼게. 그러면 3 4 빼기 5 마이너스 1 p 2는 16 4르기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5 마이너스 3p2는 마이너스 3. 이 말이 무슨 말이야? P2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결론 P2는 1이다.
네, 그다음 9번 갈게요. 지금처럼 문자 종류가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는 식 같은 경우에 첫 줄을 무조건 읽어야 되거든. 여기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K의 동그라미. K라는 말의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이야?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아까 전까지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막 이런 문자 있을 때 얘가 X에 대한 1차 항, 그럼 개수가 같아야 되네. A가 2, 상수항, 그럼 B가 5여야 되네. 이렇게 풀었던 거고 지금은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우리 차수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더라? K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가 차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상수항이야. K 없잖아. 얘는 K 한 번 곱했잖아. 1차야. 얘도 상수항이고 1차 상수항. 이 말 이해되시죠? K에 대해서 식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2 여기까지가 K의 개수. 다음 요 값이 상수항. 상수항인데 문자가 왜 있어요? 아이 K만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X, Y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좌변, 우변 비교를 해봐. 근데 이거 항등식이면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우변 왜 0이냐? 아, K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인가 보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 우변에 있는 항 전부 다 넘기면 0은 0이다. 꼴이 되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변이 0이다? 좌변도 0이야. 얘가 0x 플러스 0이어야 돼.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고 얘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야. 난 뭘 구해야 돼? x, y를 구해야 돼? 곱셈 공식 변형이죠.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계속 외워야 된다. 자꾸 짜증나게 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단원을 넘어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갔다. 12번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x, y에 관계없이 이 값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말 빼고 생각해봐. 너무 쉬운가? 이걸로 갈게. 이런 분수가 있어. 그러면 x가 뭔지 중요할까? 어차피 약분되잖아. 얘는 무조건 2잖아. x가 1이면 얘가 1분의 2가 될 거고 얘가 x가 2면 2분의 4가 될 거고 3이면 3분의 6이 될 거고. 그치만 그거랑 관계없이 어차피 약분하면 사라져. 계속 2가 돼. 근데 문자가 2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 어차피 x 플러스 y 약분되니까 계속 값이 2잖아. x, y에 뭘 집어넣든 그거랑 관계없이.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수가 x, y랑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려면 이 분모랑 분자 사이 비율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x 기준으로 x의 개수인 a로 묶어볼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약분 짠짠해서
값이 같아져야 돼. 비율이 같아져야 돼. x의 개수 비율과 y의 개수 비율과 상수항 비율이 같아져야 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도로 전개를 해봐. 분자를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5a가 원래 써져 있는 이 분자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된다고. 괜찮을까?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b가 마이너스 2a와 같아야 하고, 그 다음 5a가 마이너스 1에, 다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1에, 그럼 b는 플러스 5분의 4냐? 맞나요? 네. 그래서 뭐 구하는 거죠?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25분의 8. 다음 이제 13번. 지저분하게 생긴 애 나왔다. 항상 항등식 좌변, 우변 똑같이 생겨서 x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한다는 거. 이 성질을 생각하면서 13번이랑 그 다음 문제도 내가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볼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구하라고 하는 애 좀 보세요. A1, A3, A5. 가끔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개수야, 개수. 여기서 A0, A1, A2 말하는 거 다 숫자 상수들인데 이거를 A, B, C, D, E, F 이렇게 놔도 되고 지금처럼 너무 많으니까 A0,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도 뭐 그거 상관없는 거지. 이 문제 만든 사람 자유인. 어쨌든 숫자라는 것만 생각해. 근데 이 값을 구하래. 내가 x에 뭘 넣어야 이런 비슷한 모양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홀수번만 나오는 애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1 같은 거 넣어볼게.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단 봐. 1, 1, 1, 1, 1 전부 다 1을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A, 6, A, 5, A, 4 쭉쭉쭉쭉 A, 0까지. 아, X가 사라지고 개수들의 합만 남네. 아, 오케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0부터 6까지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이 홀수 번호만 더하는 건데 이 짝수 번호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짝수 번호를 빼고 싶어.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봐. x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짝수 번호를 뺄 수 있게 이 짝수 번호들이 거슬려. 얘네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어때? 그러면 이게 맞아요? 7? 숫자 왜 이렇게 커? 7 세제곱은 마일 넣으니까 A6 A5 홀수 번호들만 마이너스가 붙네.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1 넣어봤더니 식이 이렇게 변했고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식이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얘네 둘을 홀수만 남기고 싶거든? 짝수를 없애고 싶어. 빼주면 마이너스 344는 빼니까 짝수가 짠짠짠짠 사라지고 홀수 번호는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해서 2A5, 2A3, 2A1 요렇게 남겠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얘는 2배씩 한 거니까 거꾸로 2를 나누면 결론 A1, A3, A5 합은 마이너스 이거 반띵하면 뭐냐 172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16번도 거의 비슷하다. 아까 전에는 홀수 번호만 더하라고 했고 지금은 짝수 번호만 더하라고 하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막 1 넣어보고 마일 넣어보고 막 더하고 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는 x 6제곱, 5제곱, 뭐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x-2의 10제곱, x-2의 9제곱 생긴 모양이 살짝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머리를 잘 굴려야 돼. 아까 전에 내가 x에 1 넣었더니 1111 해서 x 다 사라지고 그냥 개수들의 합이 됐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막 풀마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x에 뭘 집어넣어야 이 개수들의 합만 남겠어? 3을 넣어야겠지? 그래야 3 빼기 2 해서 1이 되니까. x에 3 대입해 볼게요. 근데 이거 3의 10제곱 계산해봐잖아? 이 보기를 봐도 이거 3의 거듭제곱 형태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나 3의 10제곱 플러스 4라고 쓸게. 그러면 이 값이 A10, A9, A8 쭉쭉쭉쭉 A0까지의 합이 된다. 그 다음 이번에는 부호가 풀마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만들고 싶어. x에 뭘 대입하면 되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 1을 넣으면 되겠다. 그럼 x에 1 대입하면 5는 A10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부호가 풀마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목표가 뭐였어? 짝수 번호만 더하게 하고 싶어. 홀수 번호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더하면 사라지겠다, 홀수가. 그럼 3의 10제곱 더하기 5 더하기 4 해서 9는 2A10, 2A8, 2A0 요런 형태가 될 거임. 이제 다 됐죠? 양변을 2로 나눠. 그럼 최종 이 값이 2분의 3의 10제곱 플러스 9라고 할 수 있는데 보기를 보니까요. 그렇게 생긴 애가 없어. 그리고 이상하게 막 9 괄호 막 이렇게 묶여 있거든. 묶어볼까 얘네를? 9가 3제곱이니까 9로 묶으면 이렇게 변하겠다. 이 말 이해될까요? 3제곱이니까.
최종 답 골라주시면 돼요. 응? 응. 일단 얘 3차식이고요. 2차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대. 나머지 없대. 몫이 몇 차식일 것 같아? 2차랑 3차가 나오려면 1차식 곱해줘야겠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어찌 나머지 정리 써보겠는데 얘는 아직 안 돼. 그 단계가 아님. 일단 1차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분배해서 이게 전개해서 풀러봤을 때 좌변 우변이 같아지려면 얘가 1x 세제곱이니까 얘도 x 플러스 어쩌고 이런 모양이어야겠다. 이렇게. 얘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보면 네모 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5 플러스 5 네모 이렇게 나와. 이걸 가지고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이 네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야? 여기에 힌트가 있어. 3차 다음이 2차 없고 1차로 갔다? 그 얘기는 이 값이 0이라는 거. 아, 네모가 1이네. 그럼 쉽지. 1 넣고 1 넣어서 A 구하고 B 구하고. 네, 그 다음 갑니다. 우리 그 나눗셈을 항등식 버전으로 쓰는 거 다 알잖아.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말을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썼었던 거. 그것처럼 일단 21번을 이렇게 써볼게요. px를 x-5로 나눴더니 몫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2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앞으로 몫이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어. 문제 풀 때. 나머지만 알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이 식 일단 항등식이야 아니야? 항등식이야. 그럼 내가 x에 뭘 대입하든 항상 좌변 우변 값이 같아지겠네? 그렇다면 우변에서 이 부분 사라지고 2만 남게 만든다면 이 값이 나머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좀 쉬운 예시를 든다면 얘를 3 아무거나 나눠볼게. 그냥 보세요. 빼면 뭐냐? 13 그러면 이 2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9의 곱 플러스 1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거 항등식이잖아. 근데 매번 이렇게 나누기 해보지 않더라도 나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게? 라고 물어봤을 때 빨리 대답을 하고 싶으면 아 이거 모른다고 쳐? 나머지? 뭐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라지고 r만 남네.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1 빼기 10 더하기 22
13이 되네. 아, 그러면 R은 13이다 라고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 핵심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한정.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뒤에 2차로 나눌 때, 3차로 나눌 때도 나오기는 하는데, 나머지 정리라는 이 용어 자체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말이다. 1차식으로 나눌 때 한정. 예를 들어서 x-알파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x에 알파를 대입해. 그럼 그 계산 결과가 나머지야. 다시 이 알파가 나머지야 라는 거임. 나누기를 안 해봐도 빨리 구할 수 있다고. 왜? 이 식은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 우변이 같아져. 근데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앞에 있는 항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려면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1 같은 거 이 문제에서는 집어넣어 봐. 그러면 R은 13이다 라고 나와. 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요, 다시 21번으로 돌아가면 이 문장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5 넣어보면 알 수 있네. P5는 2다. 라는 함수값을 뽑아낼 수 있음. 자, 근데 나머지 정리 왜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다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 숫자로 나와. 근데 2차로 나눌 때부터는 나머지가 1차 식이 된다고. 숫자로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몇 x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2차부터는 나머지 정리를 막 그렇게 아무거나 숫자 집어넣어서 풀 수가 없다고.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줄. 그러면 q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는 거 이번에는 항등식 안 쓰고 한마디로 표현할게. q5가 -3. 이해될까? 다음 3 px-2 q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뭐겠니? 그 보통 이제 공수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제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식만 보고 겁먹는 경우가 뭐냐면 얘네는 그냥 px고 얘는 qx고 이게 식이 짧은데 얘는 왜 이렇게 막 길어요? 이런 애를 어떻게 나눠요? 한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 나누어지는 식은 어떤 모양인지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이 나누는 애가 어떤 모양이냐.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1차잖아요.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사라지면 돼. x에 5를 넣으면 돼.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해요? 좌변에 있는 x 달려있는 이 자리에 전부 다 5를 넣으면 돼. 그러면 이때의 나머지 R은 3 곱하기 P5인데 P5 2잖아요. -2 곱하기 Q5 -3이잖아요. 넣어서 6 더하기 6 12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뒤에 더 복잡한 애들 나누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앞에 어쩌고 저쩌고를 나눴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뭘로 나눴는지가 중요한 거라. 그것만 보면 돼. 하나만 더. 24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얘 이름 너무 길다. 얘 뭐 할까? px라고 할게. 제목을 붙여주는 거야. 너무 기니까. 본론이 너무 길다. 앞에 제목을 붙여줄게. px라고. 근데 이 값을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래. -3이래. 그럼 앞으로는 나머지 정리 설명했잖아요. 1차로 나눌 때 한정
특별히 항등식 쓸 필요 없어. 왜? 항등식 안 써도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1차식 1대 한정. 어떻게? 여기다가 1 넣으면 얘 사라지네. 1 집어넣어. P1은 마이너스 3이다. 함수값으로 표현해.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구절절 쓰지 말고 그냥 p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함수값으로 표현해. 이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넣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볼까? p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6 이 값이 봐 3.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1. 얘는 b고요. 얘는 6이에요. 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2, a 마이너스 b는 6, 연립해서 a, b 알아내.